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는 오늘 시작 첫날인데 첫날부터 윤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외통위 회의가 오전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했는데 일단 윤 대통령 감사원은 독립 운영하는 헌법 기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일단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 그대로 원칙적인 답변이시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우리가 감사원의 헌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 97조에 보면 대통령 소속하에 정확한 표현이 대통령 소속하에요.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어요. 뭘 하기 위한 거냐? 세 가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국가 세입 세출 결산을 감사원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공무원들의 직무 감찰. 또 하나는 회계 검사, 국가 세입 국가 기관에 이런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세출 세입 결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대통령실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그럼 대통령실에 소속이지만 대통령 소속에 두지만 실제 모든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고 감사할 때는 대통령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쭉 왔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적인 대통령 기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독립성 완전 보장돼 있다라고 확립된 전통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다룰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 효용성에 거의 한계가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도어 스태핑에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만요.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지 않고요. 답변을 하는 것도 원론적인 답변, 교과서적인 답변, 하나만한 답변으로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질문이 나오면은 어깨를 돌려서 들어가 버리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만한 답변에 아주 대표적인 게 예전에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들을 몇 정치인을 물어봤더니 정치인 발언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뭐 수사 관련 물어보면 범죄 수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그 체리따봉 문자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도 그냥 묵묵부답. 예. 이번도 똑같습니다. 감사원 이게 지금 나라가 벌컥 뒤집히는 뉴스가 나왔는데 헌법 교과서나 아니면 법학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건 헌법 몇 조를 보라고 차라리 얘기를 안내를 해주는 게 나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도어 스태핑은 그러니까 뭐 숫자는 계속 앞으로 늘어나서 이제 뭐 도어 스태핑 뭐 100회 돌파, 200회 돌파, 1년 기념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도어 스태핑은 이건 홍보의 장입니다. 하나마나한 도어 스태핑을 하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고 기자들도 맥이 빠지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이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한 것은 글쎄 뭐 대통령으로서는 야 나 시간 때웠다 도어 스태핑 거르지 않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법 교과서란 얘기할 때 신의원께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했으면 대통령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이 서면조사 요구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야당 정치 탄압 아니냐 이런 기조로 묻고 싶어 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보고받을 시가 만무하고 잘 모르는 대통령이 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감사원에 내가 지시를 한다 그랬습니까? 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안 했다 그러겠습니까? 답변할 내용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원론적인 답변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쉬우나 그 전제가 되려면 어떤 게 되었으면 여권 전체가 여당과 뭐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 검찰과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잘 조율된 대야 공격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감사원, 다음에는 검찰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재명, 다음에는 뭐 문재인 이런 식의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의도나 이런 게 그렇게 하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아무 증거도 없고 그런 건 아니냐. 이거는 약간의 좀 뭐랄까 정치적 공세다. 정치적 방어이자 공세인 측면이 더 많은 거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걸 하나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서 보면은 5개 기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엄숙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감사원, 대법원, 그리고 검찰의 기소, 그리고 언론의 보도. 그런데 언론의 보도는 요새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기소도 요즘에는 불신의 대상이 돼서 이 두 기관은 엄숙한 기관에서 탈락이 되고 이제 3개 기관이 남았는데요. 감사원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로 헌법에 써 있는 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기관이다라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원이 좀 스타일 구긴 것은 전현희 그 인권위원장의 감사를 하면서 스타일이 좀 많이 구겼어요. 근데 지금 이번 건도 아마 스타일을 좀 구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국민 여러분이 다 지금 기억하는 사건이 사실 법사위에서 최재 감사원장이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내 귀를 의심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원장이 몇십 년을 감사원에서 근무를 한 거기서 내부 승진한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헌법에 있고 법에 있고 자기가 귀에 뭐 따가비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감사원의 위상에 관한 얘기일 텐데 법사위에서 그걸 얘기한 얘기는 그것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하는 충성 맹세를 법사위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원의 내부 구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서로 1인자 내지는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를 봤을 때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이 사건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감사원 서면 조사 요청에 지금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다,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안 하고 하겠어요? 입증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뭐 이게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 입증할 자료는 제가 물론 갖고 있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아무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건 대통령과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사무총장 정도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감사원이 야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니 우리 신경민 선배께서 갑자기 근데 뭐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조사 필요성이 언급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 2년 전에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처음에 왜 저렇게 월북으로 단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거잖아요. 그 형님 이대준 씨의 형님이란 분이 그렇게 우리 동생이 월북할 리가 없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월북이라고 단정했던 근거가 뭐냐? 당시에는 정부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을까? 이런 대목이 의문이 제기돼가지고 2달 전 7월 달에 감사원이 감사 나선 거예요. 9개 기관을 지금 대통령 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해경, 국방부 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다 실무전 조사는 다 마쳤던 거예요. 2년 전에 우리는 이런 의견이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운데 2사람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직접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감사에 응하지 않겠다. 왜? 우리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퇴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보고를 받아서 어떤 지시를 했을까? 이 대목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조사해야 도 판단을 했을 테고. 근데 종결 시점은 이 사건의 종결, 감사 종결 시점은 다가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민조사를 하게 통보하니까 우리 못 받겠다. 어디에 건방지게, 무리하게, 대단히 무리하다. 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대목은 저는 이게 대통령실하고 뭐 감사원이 조율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일선의 감사원에 일하는 분들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거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왜 이 타이밍에 저렇게 감사원에 서민조사해가지고 평치풍파를 일으키라고 여의도 정치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행정관료들의 본능적인 감각이나 흐름을 봐서는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 거다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네,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께서도 감사원의 이 질문에 다 응답을 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네, 일단 국민의힘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과민하신 거죠. 제가 관찰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정에도 맞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현역에 있을 때 그 감사원은 제대로 된 감사원이고 지금 감사원도 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전에 임명한 최재형 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에요. 그런데 무리하다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치를 국가의 원료 중에 한 분으로서 퇴임하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하실까? 진짜 저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저렇게 반응하실 거 아닌데 오히려 뭔가 이게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뭔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거나 검찰 수사가 깊숙이 들어오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초기에 저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어차피 감사원에서 조사를 못 해요. 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사원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감사 종결하고 끝내든지 예. 아니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저렇게 되면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한다면 또 검찰 단계에서조차 직접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서민조사하느냐 그 선택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포 정치에 나섰다.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뭐 야당 대표로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제 절차를 쭉쭉쭉 밟아서 아마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당시 대통령 전보다는 그 아래 단계, 또 그 아래 단계. 아직 지금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충분히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몇 단계를 툭 튀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리하기 때문에 무례하다는 얘기로 표현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단계가 돼서 이제는 당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매듭을, 이 고리를 풀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익어서 그리고 절차가 거의 다 돼서 그렇게 하면은 뭐 법 앞에 평등하고 그 얘기는 뭐 입에다 모든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것도 헌법적 아니면 법적 뭐 다 어떻게 보면 상식이자 뭐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뭐 수사를 핑계대건 뭘 핑계대건 아직 서훈, 박지원 이 두 분도 감사가 안 된 상황이니까 갑자기 툭 넘어가가지고 대통령 나와 이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사원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물론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치고 난 이유가 저 이른바 친문 비문, 친이 반이 비이 이 논쟁에서 민주당을 당합시킬 수 있는 호재로 판단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대표 선수인 내가 앞서서 막 막는다. 내 밑으로 내 옆으로 다 대동단결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포정치라는 말 속에는 이 정부의 검경 감사원 모든 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대동단결하자는 그런 뜻도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이어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이 지지율 31.2% 지금 3.4%포인트 떨어진 거거든요. 이 지지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나온 것만 해도 예, 엄청 다행입니다. 30%. 리얼미터가 31%에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이번 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도 뭐 장담할 수 없는데 이번 주가 이제 큰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외교도 외교지만 당 내적으로 국힘당 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아주 폭풍 전야와 같은 일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30% 리얼미터 30% 그리고 지금 갤럽이 24 갤럽은 지금 20%를 유지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네.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지금 모닝 컨설트에서 나오는 이것은 앱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층 내지는 좀 젊은 세대들 40대 이하가 주로 많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9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31.2%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번 주 또 국감으로 시끄러울 거고요. 예. 여기서 또 외교 욕설 문제가 다시 또 등장을 할 거고 국힘당 내부 사태가 이게 또 결합이 되면 전혀 지금 이 긍정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불확정적입니다. 네, 지금 저 숫자에 이제 순방 외교 논란으로 뭐 저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예, 이걸 좀 뒤집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그건 너무 선택했다. 단순한 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제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래서 이 손바닥처럼 정책을 왔다 갔다 한다는 나름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여권의 현재 보십시오. 그럴 만한 조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조롱하듯이 놀리면서 이것은 또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긋난다. 저 지지율이 중요한 좀 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저 정도 되면 보십시오. 지금 야당의 태도가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당을 조롱하고 여권 전체를. 야당 의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보니까 완전히 기가 살아서 굉장히 이렇게 한다. 두 번째, 국민들의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바꾸면 앞으로 뭘 해야 좋아지는가? 뭘 해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한데 쉽지 않은 거다. 첫째는 경제가 좋아질 리도 없다. 두 번째 외교 안보. 북한이 저렇게 오늘도 저렇게 도발하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거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출발 지점은 대통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점이라는 게 뭐냐?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느냐?
국민들이 왜 날 지지해 줬을까?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를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대통령만의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철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내보여야 돼. 그러려면은 출발을 다시 겸손이라는 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단어 같지만 좀 더 국민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대통령의 직의 무게를 이제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는구나, 뭘 자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대통령직의 무게를 느낀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연말 연초되면 아시는 대로 뭐 뻔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개각 인사하고 대통령실 다 바꾸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다. 저는 그래 봐요. 그 시작점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지금 신 의원께서 국민 조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여당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희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유 뉴욕의 욕설 사태를 가지고 세 번 이상을 비틀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이 그에 부응해가지고 김은혜 판부터 시작해서 배현진 판 등등 해서 조경태 판까지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월요일 날 도어 스태핑에 와가지고 이것은 동맹 훼손이고 조작 방송이다. 진실 규명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조작 방송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했지만은 진실 규명이다라고 제시를 해서 또 한 번 비틀었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MBC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조작 방송의 장본인으로 MBC를 지목을 한 겁니다. 근데 MBC만 했나요? 전국의 방송이 다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 조롱을 받게 된 것은 국민을 먼저 희롱을 했다는 거죠. 희롱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날리면이야? 라고 지금 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연말에 정상 다자 외교가 엄청 많습니다. G20이 있죠. 아셈 있죠. 에이펙 있죠. 이 다자 외교 무대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한 대로 경제 문제 지금 줄줄이 있죠. 중국 외교 문제 이제 다가오죠. 북한 문제 다가오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럽니까? 이거 겸손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건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성지순례를 해서라도 네. 이걸 다 잡지 않으면은 이 국난을 타파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였는데 지금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 안 들으려면 왜 여기 버린 얘기만 말아요? 자,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예의가 없잖아. 사과하세요 사과. 예의가 없어. 네. 좀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내내 모든 상임위에서 저런 형국으로 되겠죠. 왜 이렇게요? 그러냐? 여야 의원 간에 보시면 같은 상임위원회 제가 현역 때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말을 좀 가려서 하기도 하는데 이미 날이 설 대로 쓴 거예요. 야당은 무조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붙여서 그다음에 계속 공격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게 딱 날이 선 상태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이 나쁘고 말싸움 하게 돼요. 어디 감히 저게 안행이가 제가 보기엔 왜 저러냐 하면 저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을 아마 털었다는 그런 부분. 안행이는 아무 쟁점이 없는 상임위원회예요. 이상민 장관 갖다 놓고 경찰국을 왜 만들었냐 이런 거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 판이 벌어졌다. 오늘 제가 보니까 언론 보니까 법사위는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하는데 여기서도 싸이 붙었어요. 왜? 감사원에서 예. 조사하는 것 때문에. 자, 국방부 국정감사에도 또 이렇게 붙고 또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장관의 출석을 하지 말라. 당신은 우리가 해임 건의했는데 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답을 오늘 크게 보면 오히려 가장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직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 한 달 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형국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국정감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민생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한 달 내내 이런 모습 봐야 됩니까? 오늘 첫날인데 사실 24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전속 상임위들 하고 종합감사하고 그러면은 11월 초까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오늘은 사실 맛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모든 상임위에 윤석열 대통령 건, 또 영부인 건, 이재명 대표 건 다 들어오고 뭐 정책도 들어오겠죠. 문 정권에 있어 있던 정책들 다 들어갈 거고 이러면은 아마 오늘 이 정도는 거의 양반이라고 볼 거고요. 18개 상임위가 거의 뭐 격전장으로 갈 거예요. 국민들이 아마 매일매일 뭐 한편으로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대국적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슈가 지금 우리가 꼽는 이슈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오늘은 정말 서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자, 오늘 전국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